이번 주말에는 장이 안 서요. 그래서 메밀 부추 배추전도 하는 시기가 있어서 아쉽게도 그 주말에 먹었던 그 배추전이 있어서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부추, 아이 그거 좀 얇게 해서 그냥 맥주 한 잔 마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보시고 있죠. 저희 손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물 대신 탄산수 넣으면은 바삭하다는 건 알았는데 저렇게 처음 해봐요. 근데 바삭하다는 것보다는 맥주가 들어가니까 약간 밀가루 냄새는 덜 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을 많이 부으니까 고사 맛도 있고요. 사실은 부추보다 저 왕새우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부추전인지 새우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그 튀김 할 때도 그랬지만 그 빈대떡도 부침개도 그렇게 즉석에서 바로 구워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저는 저렇게 라면 같은 것도 만약에 먹게 되면 그냥 바로 끓인 데서 이렇게 한 젓가락 후루룩 후루룩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자, 빈대떡을 부쳐가면서 저의 수다는 오늘 10분은 아니고요. 한 20분 정도 수다를 떨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수다 나눠보시죠. 빈대떡을 부치는 순간은 기름 냄새랑 그다음에 고소한 냄새 그리고 막 떨어져 나간 새우 한 접기 먹고 남은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제일 행복하긴 해요. 제가 또 요새 계속 남사친 타령을 했더니 내가 외로움에 외로움에 놓여져 있나? 아니면 뭐 심심한가 별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이만큼 했으면 됐죠 뭐. 그리고 진짜 딱 하나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근데 아마 못 사귀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나의 내가 생각하는 다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든 아니면 아저씨인데 뭐 가정이 헤어졌다고 이혼했다고 뭐 얼굴에 써 붙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직장에서 그냥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정도가 단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너무 외로움에 몸부림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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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혼자 난리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쩌면은 그쪽에서는 그냥 그냥 회사에서 얼굴 보니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좀 필요했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냥 아무래도 혼자가 너무 좋고 혼자 하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는 대면에 놓고 사람 아이 컨택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는 다들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은 저도 역시나 외로운 거죠. 근데 그 외로움을 뭐 꼭 어떤 이성을 만나서 꼭 같이 해야만 그 외로움을 또 나눠주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처럼 이혼하신 분들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가정을 이루고 있고 자녀도 있고 맨날 명절이면 북적북적하고 양쪽 집안 다니면서 근데 그 와중에도 외로움은 있거든요. 하물며 혼자 살면 다 외롭다고는 하겠지만 여럿이 사는 데서 느끼는 외로움은 더 비참하거든요. 사실은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서 느껴지는 그 괴리감이라는 건 굉장히 좀 허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남사친 타령을 하느냐고 순간 배부른 돼지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 이제는 뭐 그런 고민도 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의외로 또 댓글도 달아주신 분도 저한테는 많이 계셨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 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났더니 제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일단 눈이 막 가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눈물 흘러내리고 콧물 흘러내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레르기 비염 걸린 사람은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는 곳은 경기도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날에도 어르신이 많은 거 마찬가지긴 한데, 개인 병원인데, 제가 있는 곳은, 안과는 꼭 있어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 있고요. 왠지 아시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연령대가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 병원에 가면, 오전 8시 30분에 진료가 시작하면 어르신들 되게 일찍 오시거든요. 여기는 동네에 뭐 직장이 뭐 건물이 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직장인들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분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안과를 가려고 정말 매년 하여튼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1시간 전에 가도 대기를 타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너무 가렵고 막 요즘 돋보기를 거의 다초점 안경처럼 쓰고 다녀서 이 돋보기 없이는 진짜 다 퍼져 보이니까. 근데 작년에 한번 갔고 똑같은 4월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는 거예요. 이제 진료 차트를 보고서는 4월달에 가장 심하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작년 4월달에 한번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제가 이제 불편한 걸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왼쪽 눈에 백내장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좀 퍼져 보이고 그 영화를 볼 때 그 자막이 이제 퍼져 보인다고 했더니 백내장 초기라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 있죠. 제가 이제 말로만 저 지금 올해 59세고 내년에 뭐 60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체적인 반응들이 막 오는 걸 느끼니까 노안도 알죠. 피부도 처지고 노안된 건 아닌데 벌써부터 이제 뭐 머리카락 빠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피부 거칠거칠하고 백내장 초기라고 하니까 순간 막 아득해지더라고요. 근데 의사쌤이 그러는 거예요. 백내장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생활이 불편하면 수술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 느끼시는 거예요. 개인병원에 가면 진짜 기다리는 건 2시간인데 그 진료하고 하는 게 진짜 3분이에요. 오래 걸리면 5분이고 그리고 말도 얼마나 빠른지 그 증세에다 타닥 하고 그냥 예를 들어 정형외과 가면 저기 뭐 찍고 오시고요. 뭐 이게 다니까요. 물리치료 받으시고요. 기다리는 거 대비 너무 짧았는데 그래도 안약 받아와서 바로 노니까 즉효예요. 가려웠던 거 딱 멈추고 눈물 나는 거 샘 잡아주고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좀 잡아주니까 그래서 살 것 같아 갖고 지금 부침개 묻혀먹고 있는 거겠죠. 나이를 먹는다는 게 비단 돈이 없어서 뭐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겪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에 월세 내면서 자랑도 아닌데 거기서 이혼까지 했어?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그 와중에 남사친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지 않고 한 번에 가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서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저의 건강이라든가 노화가 되는 거는 사실은 늦출 수는 있겠죠. 근데 다가오는 거잖아요. 죽음도 다가오듯이 저의 신체적인 노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냥 미약 하나만 좀 건강하게 먹고 덜 먹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다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양심껏 먹었어요. 소화시킬 만큼 먹고 그리고 이걸 붙이면서도 딸하고 통하면서도 딸하고도 얘기하면서 야 엄마가 요새 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되게 힘든 것도 있는데
뱃살은 어떻게 빼야 되겠니? 운동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래서 이제 왜냐면 혼자 생각하는 거랑 또 주변에서 얘기해주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각오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좀 걷기라도 하면 좀 좋을 텐데 얘는 똑같은 모범생 다방 같은 모범 다방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그래 내가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도 소설책 읽는 것도 예전 같은 밤새서 읽을 수 있는데 지금은 막 30분이 뭐예요? 10분? 20분 지나가면 눈이 뭐 뻑뻑해지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눈도 한번 깜빡깜빡 해줘야 되는구나. 먼 산도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마치 내 몸에 기계인 양 천년만년 내가 건강했던 그대로 있는 줄 알지만 병원에 한번 갔다 오고 알레르기 비염 증세 심했던 번 가고 뭐 손가락이 뭐 퉁퉁 붓거나 저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또 양성이다 보니까 유전이에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틀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알겠고 이게 유해한 음식인 것도 알겠고 근데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것이 있어야지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기름진 걸 먹고 덜 뚱뚱해지려면 뭐라도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걸 먹기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뭐 식단 관리 뭐 거대하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하려고는 노력은 해요. 어차피 각자 사는 거 자기 만족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만큼은 있어야지 그런 잣대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니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셀프 칭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는 위로 이런 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견딜만 하거든요. 이렇게 독백처럼 올리는 영상, 아까 저만의 브이로그로 올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울 치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만큼 배설을 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감정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별거 아닌 거에 저의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수시로 꼭꼭 눌러놓은 어떤 감정의 응어리들이 폭발하는 거라서 참는 게 능사는 아닌데 그렇게 잘 푸는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는 게 말 안 하는 게 그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텐데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게 제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뱉으면 저의 속도 되게 편하고 좋겠죠.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를 전달됐을 때 그 상대방이 느껴지는 그 얼굴색이라든가 그걸 또 살피게 되면 그게 반사가 돼서 나한테 오면 그것도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닫자. 봐도 못 보는 척. 들어도 안 듣는 척. 그런 게 너무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거는 나이가 먹는다고 해결되는 부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요 정도의 1,000만 원에 월세 40 월세 그냥 그렇게 받아서 그냥 근근하게 남한테 돈 빌리지 않고 내가 벌어서 요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그래서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제 감정 하나하나에 지금도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저한테는 나아진 거예요. 요 지금의 상태가. 그러니까 뭐 말로만 감사하다, 말로만 뭐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느껴지는 부분들인 거예요. 음, 그 신분 이혼도 했고 아이들도 다 컸고 물론 제가 누구나 얘기하는 뭐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뭐 결혼을 잘해서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알바를 해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들이면서 가는 아이들을 보면 나처럼 힘들긴 똑같이 힘든데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죠. 뭐 하나 해주지 못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쓰러움은 있지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안쓰러움이잖아요. 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해서 물론 없는 사람이 많이 힘들죠. 압니다. 근데 없는 가운데 견뎌가는 과정을 느껴야만 되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처가 모여서 딱지가 되고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잖아요. 그 과정은 되게 지루하고 힘들 거예요. 많이 아플 것이고. 그렇게 쉬운 게 뭐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걸 지금 요새도 겪고 있는 거죠. 지독하게 외롭고, 지독하게 돈도 없지만, 그래도 좀 사람 냄새 나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한 거죠. 그리고 위해서는 일단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말로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처럼 서서 이렇게 먹고요. 또 남은 거는 또 오늘 중 어느 시간대도 먹겠죠. 여러분, 오늘 수다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공감해 주시고 위로의 댓글 해 주시고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실 거예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